불안. 우리는 자주 사소한 문제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다이어트 중에 폭식을 하는 것처럼요. 분명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내가 한 선택 자체에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불안을 느끼시나요? 오늘은 고전이 아닌 불안에 대한 책을 가져왔어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용어도 생소하고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이론도 알아야 해서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책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건 책을 읽지 않아서 지적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책을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지적 갈망을 채워 불안이 해소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난 지적 불만족이 없는데 뭔 소리야? 진짜 그런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레나타 살레츠의 책 불안들에 의하면 방금 제가 한 말은 현대 자본주의가 불안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불안의 원인에 대해 정의하는 순간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제시한 해결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책은 불안에 관한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책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살레츠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근데 보통 불안감을 느끼면 겁먹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살레츠는 왜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심어줍니다. 뭔가 짜증나고 불쾌한데 이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해소되는지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예요.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책을 읽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반복됩니다. 반대로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불안은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불안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라서 잘만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유대인 학살과 친일파로 변절한 엘리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망가지자 불안에 떨던 독일인들은 은행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유대인이 독일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게토라는 분리구역으로 보내 다른 인종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학살까지 하게 됩니다. 독일 경제가 망가진 건 전쟁을 일으킨 독일 스스로 때문이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 강대국 때문인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엘리트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에 불안을 느낍니다. 난 분명 강자이자 지배자로 살아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약자이자 지배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고 일본인들이 하던 것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소수 집단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항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소수 집단에게 분노를 풀고자 하는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서 소수 집단을 지목한 걸까요? 살레츠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상품을 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A는 라떼를 좋아하는데 유당 불내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생긴 카페에 갔는데 두유, 무지방 우유, 유당 제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A가 주문을 하자 직원이 세 종류의 원두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랐더니 이번엔 공정무역 원두와 일반 원두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고르니 다회용 컵을 쓸 건지 환경 부담금을 내고 일회용 잔을 쓸 건지 고르라고 합니다. A는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사긴 했지만 기분이 뭔가 이상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골라야 하나?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3개월 뒤쯤에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A는 커피를 사는 것만으로 나만의 취향이 있고 제3세계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면 선택 장애를 겪는 사람이고, 일반 원두와 일회용잔을 고르면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공정무역 원두와 다회용 컵 사용은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두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친환경 컵을 개발하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것 같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무척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지면 정말 당연하게도 이걸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사실 환경 파괴는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죄책감은 순식간에 환경운동가들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진실과 관계없이 환경운동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유대인 학살이 발생한 이유이자 친일파로 대변되는 변절 엘리트 집단들이 등장하게 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불안이 존재했고, 이걸 제거하고 싶은 내 마음과 어떤 선전이 우연한 계기로 일치하게 되고, 그 선전을 소비하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번, 돈이나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2번,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3번, 좋은 일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다. 4번, 남에게 한 거짓말이나 허세를 들킬까 두렵다. 5번, 인생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 혹시 전부 다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사실 몇 개가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테스트는 가짜거든요.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남들이 날 싫어해서, 모든 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불안한 거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고 생산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애로 구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선택장애가 바로 그것이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걸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바람에 고민이 길어진 건데, 마치 장애를 겪는 것처럼 치부됩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당장은 위축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면 불안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로 느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살리칠은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메시지와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바로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진정한 내가 되면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테니 더 이상 인간관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디어에 속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니?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요? 다음 편에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잘하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이론이랑 용어가 많아서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영상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1편과 2편으로 나누고 한 번에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통합본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